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드 측에서는 75bp 이상의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이에 대한 오늘 시장의 영향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있었던 FOMC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움직여서 좀 안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뭐 시장에서 한때 이제 울트라 스텝,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뭐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그 연준에서 어떠한 결과를 낼지 이제 시장에서 관심사였는데 뭐 시장에서 예상하던 대로 이제 부합한 대로 0.7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안도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특징을 좀 짚을 수가 있겠는데, 뽑을 수가 있겠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기자회견 발언이었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서 아무래도 이제 9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갈 것이고, 네. 거기에 이제는 뭐 울트라 스텝 말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빅 스텝 이런 한 번 밟고 나서 뭐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인상 맞아요.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뭐 미국의 뉴욕 증시가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도 진짜 어제 느낄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내용이 실제 미국의 그 식료품 소비가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료품 소비, 그러니까 먹는 소비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돈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연준에서 기대했던 대로 한마디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네. 말 그대로 물가를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시장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 부분을 이제 거론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소비가 줄고 있다는 것은 연준이 기대했던 대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물가가 이제는 잡히면서 사실 소비를 안 하면 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면 뭐 고통스러운 뭐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물가가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기대했던 대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이제는 투자자들 봤을 때 어느 정도 기대한 만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는 재평가를 할 겁니다. 재해석에 대한 과정이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보통 FOMC 회의가 일어났을 때는요, 보통 이제 주가가 그 당시에는 좀 반등을 하죠. 반등을 네.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해석한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 거에 대해서, 이 0.75% 올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또 해석 과정이 나온 데서 아마 우리나라의 또 주가가 오늘은 뭐 반등할 수 있어도 며칠 안에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또 커지는 그런 장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어요. 그 또 GDP에 대한 또 예비치가 나오기 네. 때문에 이 GDP, 미국의 이제 GDP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또 변동폭은 또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다 이야기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사실 속도 조절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이제 경제 구루들은 조금 비난을 하더라고요. 네. 빌 에크먼도 연준 특히나 파월이 좀 의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보니까 트윗을 이제 간밤에 남기긴 했던데 네. 파월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신뢰도도 낮아진 것 같고 네. 한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로는 이 파월이 어느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좀 스탠스가 바뀐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보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행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아, 그죠. 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일단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기조는 항상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어제 또 그 파월 의장이 입에서 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이제 성장에 대해서 거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이라는 되는 내용이 그 의면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는 우리 미국의 이제는 경기 성장에 대해서 우려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속도 조절을 나섰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나 미국의 연준이나 당연히 이제 물가에 대해서의 초점을 잡혀 있습니다. 성장은 사실 재무국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기재부거든요. 근데 이제는 연준에서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뭐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성장에 대해서 이제는 고려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는 이렇게 물가가 금리를 치솟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장에 저해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성장 부분에 대해서 거론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이러한 평가들이 외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에서
이렇게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고려에 대한 발언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외신들도 솔직히 깜짝 놀라고 있고 저도 사실 어제 발표 보면서 새벽에 나온 발표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스탠드가 좀 바뀌었구나. 과거와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가 오른 게 바로 이 포인트에서 저는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이런 스탠드들이 나왔다는 것이 아마 시장에서 좀 다른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파월 의장은 그러한 발언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사실 이 뭐 뉴욕 증시와 커플링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달러 쪽으로 외국인들이 갈 수밖에 그럼요. 없는 네. 상황이고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유동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아마 언론에서 떠들썩 할 거예요. 예, 금리 역전차 뭐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금리가 역전이 네. 됐다 이러면서 분명히 또 얘기가 많이 이제는 언론에 이제 소개가 될 텐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얘기는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입니다. 이제 달러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싸들고 돈 싸들고 분명히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돈 있으면 어디다 투자했습니까? 금리 많이 준 데로 가죠, 당연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달러 강세가 될 것이고 원화 약세가 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하나의 초점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이 한마디로 자본 유출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분명히 오늘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봤던 어떤 기조를 보셔야 되는데 과거의 금리 역전 현상이 언제 있었느냐 그때 IMF 그다음에 금융위기 그때 이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시장을 본다 그러면 확실히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 오히려 수익 유입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나 한국은행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시장에. 봐라 과거의 이슈를 봐라 역사를 봐라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냐 순유입이 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가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이 미국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고 시장의 지배적인 평가도 비슷합니다. 사실 뭐 주식시장에는 돈이 빠져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견고하게 채권 시장에 대한 그 돈은 계속적으로 수입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강력한 이 우리나라의 이제는 그 경제 펀더멘탈이 뭐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있는 한 사실 뭐 급격한 해외 유출, 자본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의할 부분도 분명히 있겠고요. 시가총액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77% 정도이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확실히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또 시총 1조 클럽이 5곳 중에서 한 곳이 좀 사라졌던 부분 통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저희가 또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경기 침체가 그러면은 잡히게 될까요? 사실 금리가 급격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상승한다 봤을 때 이제 연준에서도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이제는 하강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연준에서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여기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가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하강 국면을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입에서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전보 스텝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금리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연 이제는 우리나라의 8월 달에 이제는 그 금통위에서 과연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할지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전보 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를 연속적으로 두 번 올릴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일 텐데 아마 0.5%포인트 정도 연달아 올리기에는 또 우리나라의 경기 위축 그죠. 그 하방 국면에서 굉장히 압력이 좀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있겠고 무엇보다 얼마 전에 나왔던 통계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아시겠지만은 사실 소비가 살아났기 때문에 6월 달에 7월 달에 6월 달에 이제는 경기 그죠. 성장률이 좀 어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출이 줄었단 말이에요. 수출이 한 3% 정도 역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방 국면에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8월에 금통위에서 과연 금리를 어떻게 단행할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위축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기에 사실 오르는 종목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봤던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금융주들 잘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금융하면 참 가슴이 아프죠. 항상 이제는 금리 인상기다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종목들이 이제는 보험주라든지 은행주 이런 것들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본다 그러면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뭐 KRX 은행 지수가 26% 정도 이제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금융주들이 이제는 크나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죠. 사실 뭐 시장의 지표를 본다 그러면 또한 이제는 말 그대로 재무제표를 본다 그러면 최대 이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은행들입니다. 그 4대 시중은행의 상반기에 9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 이걸 얻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순이익은 많이 얻고 있는데 주가는 힘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사실 이제는 증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단타적인 아주 단기적인 어떤 수혜일 뿐이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게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그럼 경기가 하강 국면을 가죠. 그러면 대출을 못 갚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정부는 이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연장, 만기 유예, 상한 유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9월 달에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를 상환하셔야 되는데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는 사고가 생기죠. 우리가 말하는 사고가 이제 부실 채권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고스란히 그거를 은행들이 떠안을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 그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거 상한유예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은행 담당자 만나보면 지금 굉장히 머리 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부실 채권에 대해서 은행들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것인가 이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사실 이걸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가의 목표 주가를 이제 하나 점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 자체가 과거와 다른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 꼭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가는 상황이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소비가 타격을 받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으로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려스러운 게 이제 소비주 중심이거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제 뉴욕 증시를 본다 그러면 테크 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죠.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실적 발표를 통해서 테크 주들, 기술주 중심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재해석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쫓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제 소비주 중심도 사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들 한마디로 이제는 목표한 대로 연준에서 목표한 대로 또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목표한 대로 분명히 소비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가 위축이 돼야지만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는 악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이 아마 외신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는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비 둔화는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또 뉴욕 시장에서 그 외신들에서 또 얘기 나왔던 게 내구재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재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자동차 이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오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유지가 오래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은 대표적이게 이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런 내구재 중심으로 이제 가격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별 서비스를 인하하는 부분이 이번에 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정말로 뭐 모니터링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요.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포인트를 딱 놓쳐요. 너무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금리 인상도 그렇고요. 지금 정부가 내보이는 정책들,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너무 빨리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구재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내구재 대표적인 게 자동차거든요. 물론 전기차에 대한 섹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관망을 받겠지만은 이런 어떤 자동차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기 또한 성장이 저하되는 국면에서는 굉장히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네. 이야기이네요. 최근에 최근에 다시 한번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하반기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구재 소비 둔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성 이슈로 조금 부각이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